윤희 씨가 사라졌다는 난데없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전주. 막내딸이 잠자고 먹고 쉬었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딸만 없었습니다. 실감이 안 났어요. 네, 실감이 안. 이건 뭐야? 실종됐다 생각을 안 했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어디 갔다가 어디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오는가 보다, 오는가 보다 했어요. 며칠 동안 그랬어요. 아버지는 2006년 전주에서 꼬박 6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그 무슨 미제 사건으로 밀려날까 그런 게 두려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고 여러 사람이 알므로써 혹시라도 어떤 단서될 만한 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이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미제 사건인데요. 전북대 수의학과에 다니던 이윤희 씨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2006년도 6월달 이후로 흔적을 감춥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타났으니 14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상황에서 자취하던 원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여대생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 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6월 5일 밤, 윤희 씨는 학교 앞 한 호프집 종강 모임에 있었습니다. 수술 실습은 마지막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각 조별로 저녁을 먹고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쫑파티를 했어요. 한 38명 정도, 이제 사진은 좀 못되게 있었어요. 윤희 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진 시각은 다음 날인 6일 새벽 2시 반쯤. 끝났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끝난 것 같아라고 해서 윤희가 가자고 해서 내려가고 제가 가방 유니폼 가방 챙겨서 같이 내려가. 윤희 씨는 같은 과 친구와 천천히 걸어서 윤희 씨 자취방 근처에서 헤어집니다. 딴 때는 밤에는 집 앞에까지 항상 데려다 줬거든요. 그날은 가방 돌라고 너도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가방을 건네고 가방을 넘겨받은 윤희 씨는 100여 미터 좁은 골목길을 혼자 걸어 집에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저도 돌아섰거든요. 이 남학생은 이윤희 씨를 본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윤희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50여 분. 옷도 갈아입지 않은 윤희 씨는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경우도 성추행, 112 신고 성추행을 검색합니다. 그걸 쓴 사람이 동생이 맞다면 그쵸. 뭐가 있었으니까 그걸 쓸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단어로 검색하진 않잖아요. 컴퓨터는 1시간 22분 뒤인 새벽 4시 21분에 꺼집니다. 이후 이윤희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윤희 씨가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통계학 그리고 미술을 복수 전공으로 6년간 수료하고요. 전북대 수의학과에 편입을 한 재원이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지난 2006년 6월 5일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교수와 학과 동료 40여 명과 종강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 술을 마신 뒤에 6일 새벽 2시 30분경 혼자 살던 원룸으로 귀가를 하는데요. 이때 동료 남학생인 K 씨가 집 앞까지 배웅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윤희 씨가 행방불명이 된 거죠. 결국 현재로서는 K 씨가 이윤희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자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해요. 이 성추행과 112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강 파티에서 윤희 씨한테
무슨 성추행과 관련된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요? 이날 윤희 씨 옆에는 담당 교수가 앉았었는데 윤희 씨가 K 씨에게 교수님 옆자리가 좀 불편하다며 자리를 바꿔달라고 그리고 평소와 달리 좀 우울해 보였다고 진술을 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윤희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유일한 목격자가 K 씨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범죄를 보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꼭 유력한 용의자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범인일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본다면 짐작컨대 K 씨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수님. 근데 이제 K 씨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CCTV가 곳곳에 골목길마다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네. 물론 뭐 K 씨의 자발적 진술에 의해 가지고 골목 인근 뭐 이윤희 씨 집 근처까지는 갔었다라는 진술만 확보했을 뿐 그 이후에 K 씨가 이윤희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일으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게 지금 현재의 현주소고요. 예. 당시에 똑같은 의심을 아마 경찰에서 했겠죠. 그래서 K 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거짓말 탐지기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아닌 반응,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실종에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지점이 있고요. K 씨 티셔츠에 혈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학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혈흔이 동물 피로 나중에 밝혀져서 그마저도 이윤희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K 씨는 혐의가 없음으로 조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K 씨에 대한 의혹은 잠시 접어두고 사건 당시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누가 이윤희 씨의 실종 신고를 제일 처음에 했던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윤희 씨가 굉장히 모범생이라서 학교에 결석하는 일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종강 파티 이후에 학교에 오지를 않으니 6월 8일 K 씨를 포함한 수의학과 친구 4명이 윤희 씨를 찾으러 집으로 찾아갑니다. 골목 딱 돌아서자마자 나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 막 강아지들이 막 짖고 아무도 없고 막 문을 강아지들이 긁고 그래요. 이상하다. 이때가 6월 8일 1시 무렵. 경찰과 119의 도움을 받아 들어간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베란다 문도 열려 있었고 개들이 방 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많이 어지럽혀놓은 상태였어요. 뭐 지금처럼 사실 더운 날씨에 이틀이 개들이 이제 분변도 이제 녹고 막 하니까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고요. 막 이제 뒤죽박죽 여러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이제 일이에요. 당시에 집으로 갔을 때 강아지를 보통 외출할 때 미닫이 문을 열고 바깥에 베란다 쪽에 두고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미닫이 문이 열려 있고 강아지가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뭐 아주 어지럽게 지저분하게 뭐 배설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4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광경을 보시면 이제 오실 거 아닙니까? 네.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실까 봐 방을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들을 모두 훼손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된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때 그 상태에 이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흔적도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 뭐 벽에 붙어있던 꽃다발, 마른 꽃다발이 붙어 있었는데 강아지들은 이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마른 꽃다발은 언제나 벽에 붙어 있었던 건데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이게 사실은 높이 있는 물건들도 손을 댈 정도의 무슨 사건이 있지 않으면 강아지들이 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냐.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윤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근접했던 사람이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윤희가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서 결국은 누군가가
이제 집에 들어갔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현장의 특이성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동료들의 진술에 의해서 누군가 침입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을 따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여요. 침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윤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이윤희의 집에는 이윤희가 이제 그 너무 애착을 갖고 키우던 반려견이 2마리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새벽 2시에서 한 4시 사이에 이웃들은 만약에 그 집에 누군가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침입을 하면 강아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아지들은 풀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짖기도 하고 아주 뭐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러면 이웃들이 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들은 조용했었다 이런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방문자가 있었을 개연성을 우리가 아마도 지인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문이 안 열리니까 경찰을 대동해서 함께 들어간 거잖아요.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 현장을 보존한다는 것은 경찰들이 다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교수님?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뭐 남자가 충분히 있을 법한 이런 이제 그 나이 또래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그냥 둘이서 학교를 빼먹고 여행이나 간 거 아니냐. 남자친구랑 세상에. 네, 뭐 어쨌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이제 실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음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긴 이게 학기 중이 아니라 종강을 한 후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더 그럴 수도 네,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사건은 파면 팔수록 더 미궁으로 빠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의 미스테리는 아직도 시작도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꿈 많던 여대생, 과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그녀의 실종에 관한 의혹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고 확인해 보시죠. 윤희 씨는 실종 사흘 전 새벽 과외를 다녀오다 집 근처에서 손가락 날치기를 당합니다. 12시 20분쯤 끝나요. 근데 그날은 되게 덥고 사람도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윤희가 그냥 이제 날씨도 이제 좋고 하니까 그냥 걸어서 집에 갔어요. 가다가 그 사이에서 네, 워낙 의혹이 많은 사건이라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찝찝한 부분이 있죠. 실종되기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날치기 강도 사건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윤희 씨가 밤에 이제 과외를 끝나고 돌아오다가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지갑 그리고 휴대폰, 수첩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 수첩 안에는 바로 이윤희 씨의 친구 관계나 또 이윤희 씨의 스케줄 그리고 가족 관계 등 이윤희 씨 신상 정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더욱 중요한 건 이 날치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윤희 씨의 휴대폰이 분실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제 강도 사건이 이윤희의 실종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예. 이 부분이 뭐 좀 더 초등 단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날치기 강도 사건은 4일 전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윤희가 휴대폰이 없어지니까 연락을 주변 사람들하고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이제 그 연락망으로부터 사라지는 이유가 사실은 요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핸드폰이 있어야 긴급한 시점에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을 고의적으로 누가 유발한 건지 뭔지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이제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것도 전북대에서 잡히게 되고 사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날치기 강도 사건이 이제 의문스러운 첫 번째 점이었다면 두 번째 점은 바로 첫 번째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수첩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 새롭게 만든 이 새로운 수첩마저 사라졌다는 게 굉장히 이것도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수첩을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리고도 아마 새로운 거 바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전화번호랑 적고 했던 것 같아요.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랑 뭐 몇 명 전화번호를 적었던 건 생각이 나거든요.
윤희 씨와 함께 사라진 수첩. 그 수첩은 어디에 있을까? 그 수첩을 분실한 이후에 새 수첩에다가 이제 그 기록을 남기고 있었는데 그 수첩이 결국에는 실종 이후에 실종된 지 일주일째 되는 12일에 저녁 때 지금 동물병원 1층 수술 실습실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윤희 씨가 수의대 학생이기도 하고 근데 자꾸 수첩만을 가져갔다는 거. 뭔가 거기 적혀 있는 내용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두 개를.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수의학과 학생이다 보면은 자기가 흘리고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1층 실습실은 지금 이제 평상시 드나들지 않던 곳이랍니다. 그리고는 수첩이 발견된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동선 상태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컴퓨터 책상 뒤편에서 전선이 마구 복잡하게 엮여진 그 장소에서 수첩이 발견이 된 거죠. 희한하네요. 그래요. 네. 아니 그냥 듣기만 해도 이 수첩이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수첩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던가요? 범죄 피해에다가 혐의점을 두고 이제 수사를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자발적으로 동료 2명이 찾아가서 이 수첩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에다가 수첩을 넘겨준 그 동료 2명 학생은 지금은 자기네들이 경찰에 가서 그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6월 5일에 그 수첩이 그 자리에 있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진술서에 나와 있거든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사실이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 거기 기록이 돼 있다니까 난감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휴대폰이 분실된 그 원래 갖고 있던 그 휴대폰은 전북대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히고는 네. 전화가 끊어진 거고 네. 그리고는 수첩은 지금 가지도 않던 1층에 컴퓨터 뒤쪽 전선이 마구 섞여 있는 그런 곳에서 수첩이 발견이 된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 정도를 봤을 때 사실은 뭔가 이 전북대 안에 지금 관련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재조명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진실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다들 답답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서가 추가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최근에 확인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로그 기록입니다.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전부 다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일정한 기간의 로그 기록이 완전히 증발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이윤희 씨가 사라진 게 6일날 새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6일날 새벽까지는 일단 집에 있었고 네. 6일날 새벽 이후에는 집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로그를 안 한 흔적이 6일날 이후면은 로그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로그 기록이 삭제된 기간이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종된 이후의 로그 기록도 없어진 거죠. 누가 삭제한 거네요, 의도적으로. 그럼 도대체 이런 의도적 삭제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니 뭐 컴퓨터 로그 기록을 지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방법도 아닐 텐데 그걸 굳이 했었어야 됐나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컴퓨터 로그 기록과 관련된 석연찮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2006년 6월 6일 이윤희 씨가 실종된 지 4일 후인 6월 10일 날 저녁에 서울에서 이윤희 씨의 계정으로 누군가 컴퓨터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대요. 아, 정말요? 그러면 이것은 이윤희 씨였을까? 야. 아니면 다른 제3자인가? 6월 2일 날 이윤희의 개인정보가 모두
도난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이윤희 입장에서는 그 수첩에 본인에게 일어났던 굉장히 많은 일들을 세세히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결국에는 그런 과정 중에 이윤희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있다면 차후에 그것을 활용했을 개연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게 어쩌면 서울에서 이제 접속을 한 이윤희의 개인정보로 어딘가에 접속을 했던 그 기록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이윤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했던 그 성추행과 연관된 무엇인가 비밀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뭐 상당히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굉장히 집착적으로 이것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연성이 있다, 추정된다. 뭐 벌써 10년 넘게 이윤희 씨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는 이런 말조차도 굉장히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을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항상 여기서 살았다고만 생각하니까 죽었다고 생각 안 들잖아요. 거절했어요. 예. 세상의 무관심도 실종자 가족이 견뎌내야 하는 몫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건 안 하려고 하다. 이건 뭐 이거 생자식 말이야. 다 길러서 다 공부 다 시켜놓고 이제 6개월만 있으면 사회생활 할 내 딸은 이렇게 관심이 없나? 관심 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솔직히 심정이 그래요. 네. 그만큼 관심을 안 가져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까봐 두렵다는 아버지 이동세 씨. 어르신께서 마지막 할 일은 뭐다? 이걸 뭐 어떻게 하셔야죠. 기어코 하여튼 죽었건 살았건 내 막내딸은 찾고 말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네요. 이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사건 접수가 매년 4만 건가량 꾸준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다가 실종된 조은누리 양이 10일 만에 발견돼서 이 실종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아니 교수님, 이렇게 우리가 CCTV나 스마트폰까지도 이제 뭐 다 있잖아요, 어디든. 그런데도 실종이 된다는 거. 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실제로 성인 실종자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찾는 시스템이 이제는 갖추어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출의 이유가 없다고 하실 때는 무시하지 않고 이제 범죄 피해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아이를 찾는 요번에 이제 좋은 사례가 발생을 했죠.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인일 경우에는 그와 같은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은 뭐 의사결정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가출일 수도 있고 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실종이 되는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1년에 실종 사건은 한 4만여 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그중에서 사망으로 나중에 알려진 사건들이 적어도 1,000건 이상, 지난 3년 동안 확인해 보니까 3,800여 건의 사망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종 신고가 됐다가 결국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건의 경우에는 뭐 전체는 다 아닐 수 있겠지만 일부는 범죄 피해, 예컨대 인신매매나 또는 장기 매매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성범죄 이후 결국은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을 봐도 그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까 이윤희 씨 아버님께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까 봐 굉장히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영원한 미제 사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윤희 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윤희 실종 사건 역시 그런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춘재 사건에서 제가 지금도 궁금증이 드는 건 자백을 해서 얻은 소득이 무엇일까? 얻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평생 가슴에 안고 가는 그 비밀을 털어놔서 발생하는 그 어떻게 보면 짐을 내려놨다는 안도감. 이런 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서야 자유로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이춘재를 자백으로 이끈 거 아닌가. 만약에 만에 하나 이윤희의 실종과 연관된 분이 비밀을 여전히 끌어안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부분 지금 이제 뭐 한이 맺힌 이 아버님 모습이 나왔잖아요. 좀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제라도 뒤늦었지만 좀 뭔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